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너럴 산토스에서 휴대폰을 훔치려고 집에 진입했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도둑이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리고 가 주인이 주변에 있는 용의자를 찾아 슬리퍼를 신기는 장면입니다. 한밤중에 신데렐라로 표현되는 기사는 경찰이 용의자에게 슬리퍼를 신겼을 때 딱 맞았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배고파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실 해리 로크 대변인은 필리핀이 아시아 전체 및 전 세계에서 최고의 테스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점수는 85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300만 명을 검사했으며 전체 인구의 3%를 검사한 국가는 아시아 전체 및 세계에서 최고의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망률도 낮고 의료 시스템이 압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4일 밤에 실시된 대국민 연설에서 사립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용 병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립병원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필리핀 사람들이 세계 보건 위기에 직면한 동안 받은 도움을 확실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립병원은 병상 용량의 20%를 코로나 바이러스 전용 병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보건부는 지난달 사립병원에게 30%까지 전용 병상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채 선박에 갇혀있는 선원들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라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좌초된 필리핀 선원들을 위해 주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필리핀 국민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일부 정부가 부과하는 건강 및 여행 제한으로 인해 약 40만 명의 선원이 선박에 좌초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리핀 선원들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못하는 선원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4일 밤 연설에서 러시아, 중국에서 제공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구매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서방 국가의 제약회사에서 제한에 대한 선급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2월까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하며 백신의 이용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러시아, 중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잠재적 백신 공급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두테르테는 선급금을 요청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구걸할 필요가 없고 간청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급금을 원하는 제약회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마닐라의 대표들에게 집에 가거나 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의 조달법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구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필리핀은 러시아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에 합의했습니다. 필리핀 건강보험공사 필헬스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랄레스 전 사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형사 및 행정협의를 제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1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권고사항을 제출했으며 세부 사항은 즉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를 실시한 상원은 듀쿠 보건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제안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듀쿠 장관에 대해 부패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의 최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은 14일 밤에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갈베지 장관은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심장병, 암, 만성호흡기 질환 등 10대 사망 원인의 병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폐센터에 대한 내부 농담이 있는데 폐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별관은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는 쾌준의 폐센터 관련된 농담을 예로 들면서 특수병원에 대한 현대화를 건의했습니다. 필리핀 상원 재정위원회 드릴리온 상원의원은 조달청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퇴치에 사용할 의료용품을 고가로 구입해 4억 2,200만 페소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릴리온 의원은 검사키트 및 검사 장비에 대해 시장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회사들이 다른 법인을 내세워 정부에 납품하는 것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육상 근무 해외 근로자의 송금 증가로 인해 2개월 연속 해외 송금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7월에 27억 8,300만 달러로 7.8% 증가했습니다. 육상 근로자의 해외 송금액은 12.6%가 증가했으며 해상 근로자 송금액은 9.2% 감소했습니다. 7개월간 해외 총 송금액은 184억 6,800만 달러로 지난해 191억 1,900만 달러에 비해 2.4%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올해 송금액이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리오네스 교육부 장관은 10월 5일 개교는 필리핀 어린이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개학이 21일밖에 남지 않았고 모두의 승리를 위해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의 연소성을 위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며 학습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1학년도 공립 및 사립학교 등록률은 지난해 2,444만 명 대비 공립학교는 98.85%이며 사립학교는 48.32%로 전체 88.03%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직원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재 12시간 근무에서 8시간 교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콜란 경찰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20만 9천 명의 경찰력의 건강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만 7천 명의 경찰관이 있는 수도권에서부터 8시간 교대 근무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현재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시인했습니다. 필리핀 경영자 16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회복이 향후 1에서 2년 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7%는 올해 필리핀 경제가 2% 이상 위축될 것이며 65%는 내년에 실제 GDP 경제 성장률이 1에서 4%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경제 회복에 따라 90%는 향후 3년 동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58%는 향후 1년 이내의 수익 성장 전망에 대해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관광업, 항공사, 제조사, 소매업이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데이터 플랫폼, 비접촉 결제,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중 57%는 아직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오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7월 3일부터 6일까지 SWS의 조사에 따르면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지난 5월 47%에서 7월 57%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응답에 있어 메트로 마닐라의 시민들은 70%로 지난 5월 50%에 비해 20% 증가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라칸과 루존에서는 43%에서 56%로 상승했으며 비사해 지역도 54%에서 61%로 증가했고 민다나오 지역은 48%에서 1% 상승한 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하원 파울로 두테르테 부의장은 민간 부분 간호사의 급여를 최대 31,500페소로 고정된 국공립병원의 간호사 급여와 동등하게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테르테 부의장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일 위험에 직면한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병원 간호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9,757페소로 최저임금 소득자가 수령하는 것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까비떼 주지사는 지난 주말 나가이따이의 교통체증이 발생한 이후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속 싸우기 때문에 여가 여행을 피하도록 대중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나가이따이 여행을 하는 메트로 마닐라 시민들은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레물라 주지사는 통금 시간을 지나 집에서 가라오케로 노래를 불러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금지했습니다. 까비떼는 현재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기 때문에 통행금지 시간에 집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4,699명에서 오늘은 다시 3,544명으로 3,000명대 확진자가 증가해 총 26만 9,40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래간만에 1,000명 이하인 690명이 발생했으며 까비떼 305명, 리잘 20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22개 중 107개 실험실에서 취합되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3,177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564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적은 18% 발생했습니다. 칼라바라존에서 592명이 발생했으며 중부 비사야에서 27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어제와 비슷한 1,060명입니다. 최근 지역에 미확인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통계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14일 내는 확진자가 4,090명이었습니다. 어제 259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34명이 추가로 사망해 사망자는 총 4,66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3명이 사망했으며 칼라바라존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34명의 사망자 중 8월 사망자 3명, 9월 사망자는 29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4월 1명, 8월 1명, 9월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395명으로 총 20만 7,352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76.9%입니다. 검사를 받은 개인은 55,964명으로 오늘까지 총 297만 7,106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55,964명은 필리핀 1일 검사 수로 가장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6.3%로 전체 평균 10.6% 비해 낮았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9월 14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은 3,120명으로 해외 근로자 2,536명, 일반인 58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검사를 받은 사람은 2,641명이었으며 14일 결과는 양성은 211명, 음성은 1,319명으로 총 19,582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6개월 동안 폐쇄되었던 마닐라 대성당이 16일 재개장을 합니다. 대성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선착순으로 각 미사당 80명만 성당 내부에 입장할 수 있으며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사 일정은 주중은 오전 7시 30분, 오후 12시 10분에 개최되며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 일요일은 오전 8시, 오전 10시, 오후 6시 3회 개최됩니다. 성당은 개인 기도를 위해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방됩니다. 마닐라 남부와 까비떼 일부 지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수도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마닐라도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마닐라 고객은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문딜루빠에 있는 정수장의 유지 보수 및 수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압력이 감소하거나 단수가 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마닐라 워터와 마닐라드사는 필리핀 페소가 강세를 보이면서 10월 1일부터 수도 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닐라 워터는 입방미터당 0.15페소, 마닐라드는 0.99페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샘스테이 투어라는 필리핀 회사가 한국 워크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 고액의 돈을 받고 위조된 가짜 비자 스티커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필리핀 국민들에게 비자 사기에 조심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샘스테이 투어는 한국 대사관의 공인 여행사가 아니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광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비자 스티커 발급 대신 비자 포털을 통해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재외 국민이 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 2019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3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외 국민은 565명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175명, 2018년 215명, 2019년 175명이고 국가별로는 일본이 264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56명, 중국 50명, 미국 49명 등이었습니다. 재외국민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재외 공간은 국내 연고자에게 이를 알리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63개 국가 중 살기 좋은 나라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발전조사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기본 욕구 부분에서 96.92점을 기록해 지난해와 같은 7위를 기록했으며 웰빙 부분에서는 90.12점으로 17위를 차지했고 기회 부분에서는 80.13점으로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덴마크가 차지했으며 미국은 28위, 일본은 13위, 중국은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66.62점으로 98위를 차지했으며 기본 욕구 부분에서는 점수가 높았으나 웰빙 부분과 기회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4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0원 45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원 40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저기압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필리핀 동쪽으로부터 50km 떨어져 있으며 오전부터 저기압으로 인해 필리핀 일부 지역에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저기압은 중부 루손과 비사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필리핀에 상륙하면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쪽의 또 다른 저기압은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12번째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5분, 일몰은 5시 57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